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24일 밤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지지율 상승 국면에서 출발한 해외 순방이라 해외 순방 성과에 많은 기대를 했을 텐데요. 꼭 지지율이라는 측면을 차치하더라도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해외 순방이었습니다. 나토 참석 이후 첫 다자 외교 무대라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성이 대두됐는데, 문제는 엉뚱한 곳, 즉 순방국이 아닌 국내에서 벌어졌죠.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두고 조문, 48조, 비속어 이렇게 세 개의 프레임을 짜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논란과 뉴욕에서의 바이든 대통령과의 짧은 만남에 대한 상황 설명은 지난 방송에서 그 팩트가 무엇이었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설명은 불필요할 것 같고요.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예상하셨겠지만 이른바 비속어 논란인데요. 우선 윤 대통령의 오늘 도어 스태핑에서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대통령이 이번 순방 과정에서 대통령님께서 이제 행사장에서 나가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발언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궁금해졌죠. 뭐 논란이라기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한 두세 개 초강대국을 제외하고는 자국 국민들의 그 생명과 안전을 자국의 능력만으로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국 국민의 그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동맹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기내에서 윤 대통령이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월요일인 오늘 도어 스태핑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졌는데, 들으셨다시피 대통령의 입장은 강경 입장이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진상이 확실히 밝혀져야 한다. 논란의 영상을 최초 보도한 MBC를 향한 강경한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대통령의 사과와 외교 라인의 해임을 요구하는 야당의 요구에도 확실한 선을 그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처럼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이 나오자 야당도 추가 공세에 들어갔는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사과를 거듭 촉구하면서 순방 총책임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등 외교안보 참사 트로이카를 전면 교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오늘까지 대통령이 결단을 하지 않으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안을 발의하겠다고도 했는데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실 이번 논란에 키맨으로 대두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MBC가 풀단으로 들어가서 영상을 찍고 가지고 있었는데 MBC의 최초 보도보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힌 시간이 더 빨랐습니다. 그렇다면 박홍근은 대체 그 영상을 어디서 받았는지, 그걸 어떻게 입수해서 MBC의 최초 보도보다 더 빠른 9시 반경에 발표했는지, 또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이런 의문점이 남게 되죠. 때문에 여당에선 MBC와 민주당의 유착, 정원 유착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번 논란의 발단은 대통령의 부정확한 발언 내용을 MBC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다른 방송사도 아닌 지난 문재인 정권의 절대적 충성심을 보여온 MBC라는 점에서, 그리고 또 지난 대선 때부터 유독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공정 편파 방송을 해왔던 MBC라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칫 MBC의 불순한 의도로 70여 년간 변함없이 굳건했던 한미 동맹이 위협을 받는 아찔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중대한 외교적 마찰이 생길 것임을 뻔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MBC가 이런 국가적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것에 혈안이 돼서 민주당과 유착해 이런 일을 벌였다면 이거야말로 정부의
전복을 기도하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차대한 일이다, 이렇게 먼저 규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한 목소리가 나와야 맞는 것이겠지요. 지난 문재인 정권을 회상해 보면 참 숱한 외교 참사가 벌어지는 와중에서도 당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을 감싸는 데 열중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의힘에선 명백한 MBC의 악의적 편집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 인사가 바로 유승민인데요.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유승민은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라며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공격한 바 있죠. 어제는 정말 보기 힘든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유승민의 공격에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해명에 나서는 일이 있었는데요. 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 대변인이 해명하는 것도 아니고 집권 여당 소속 인사의 발언에 집권 여당 수석 대변인이 해명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당 소속인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번 순방의 핵심 과제였던 한미 통화 스와프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는 다뤄보지도 못했다며 대통령 무능 프레임으로 사실상 민주당과 협공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박정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직접 나서 유 전 의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통화 스와프 문제는 지금 정상 간 타결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실무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었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집권 여당 소속 인사가 민주당과 협공해 정부 측을 공격하고 이를 집권 여당의 수석 대변인이 해명에 나서는 어떤 진풍경이 벌어진 것인데, 유승민의 말처럼 환율이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의 시급성이 대두되고는 있지만 뉴욕에서 이를 논의할 물리적 시간은 역부족이었습니다. 또 박정아 대변인의 말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한미 통화 스와프 문제는 실무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은 마치 민주당 대변인 또는 민주당 최고위원이라도 되는 양 대통령과 정부의 공격에 선봉장에 서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른바 바른정당계 또는 유승민계로 불리는 정병국 전 의원도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을 애둘러 비판했는데요. 해당 논란에 대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해명을 변명으로 치부하면서 변명하면 일이 더 커진다, 실수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광우병 시즌2라 불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목소리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선전선동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는 어떤 책무를 가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 공영방송 MBC의 만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묻고 엄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이들이 또다시 대통령 공격에 선봉장에 서고 있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에 방어 논리가 없는 것도 아니지요. 아주 많습니다. MBC의 악마의 편집과 관련해선 그동안 MBC가 보여줬던 편파 방송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특히나 이번 일이 국내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외교 문제로도 번질 수 있었다는 점을 국민들께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정언유착, MBC와 더불어민주당이 붙어먹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역공에 나서면 되는 것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고 논란은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대통령이 마이크에 대고 말한 게 아니라 장관과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용로남불, 이재명의 형수에 대한 쌍욕과 비할 바가 되느냐라는 점 한 가지와 오늘 성일종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재명이 조카 살인 심신미약 변호 때는 왜 불의에 참았나, 이런 논리로 대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언론에 알려진 대로 이재명이 SNS에 대통령 비서고 논란을 두고 불의를 방관하는 것이 불의라는 글을 썼다고 하지요.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에서 대통령의 입장과 결을 같이 하는 발언들이 여럿 나왔다는 겁니다. 일단 조호영 원내대표는 MBC의 행태는 이대로 도저히 두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MBC는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생태탕 보도, 경찰 사칭, 야당 대선 후보 부인 녹취록 방송 등 정치적 중립성과 취재 윤리를 무시한 보도로 여론의 문매를 맞은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다. 어떻게 공중파 민영방송, 공정방송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사실 왜곡,
흠집내기식 보도 행태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따름이라며 MBC에 대해서는 항의 방문과 경위 해명 요구 등 우리 당이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는데요. 성 의장은 박홍근 대표는 이걸 누구한테 어떻게 받았는지, MBC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밝히길 요구한다면서 박 원내대표는 그걸 어떻게 입수해서 9시 반경에 발표했는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리면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인 이종배 의원은 MBC 박성재 사장, 편집자, 해당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공모공동전범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익을 위해 순방 중이던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특정 자막을 넣어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고의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고발 사유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MBC의 악마의 편집에 대한 정치권 반응들을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또 이대로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제2의 제3의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차대한 일입니다. 따라서 검경의 철저한 수사는 물론이거니와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이번 일을 주동한 MBC 내의 누군가와 또 민주당 박홍근을 비롯한 내부 인사와 MBC 간 어떤 정경유착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종국적으로는 MBC의 민낯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고 공영방송인 MBC를 정상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국민의힘 내에서 민주당과 붙어먹고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는 유승민과 같은 인사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